아이가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면 따요. 따고 문자 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 같은 아이가 드디어 잔다. 그래도 아이는 예쁘다. 빛나는 보석을 찾아주자. 유쾌한 밤. 아이들이 부모한테 듣고 싶은 말, 그다음에 듣기 그쵸. 싫은 말이 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거일까요? 어린아이들, 4, 7세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무섭게 느끼는 상황을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말 아니었지만, 아, 좀 저리 가! 이런 거는 크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서 톤 자체가 엄청 상처가 돼요. 자꾸 반성을. 그래서 아이가 잘못할 때도요. 네. 잠깐만. 네. 엄마가 요거랑 좀 할 얘기가 있어.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 왜 그랬지? 뭐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알면서도 이런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으라든지 조곤조곤 진정시켜서 스탑시켜서 진정시키고 너가 이거 한 이유는 뭐야? 그럼 어떡해?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떡하지? 그건 조금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잘 배워요.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은요. 이 말씀하시는 정서 톤을 좀 조절해서 친절하고 다정하게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초등학생 아이에게는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말은 금지어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맨날 말을 안 들어? 너가 그렇지 하는 게 맨날. 이런 말들은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가 봐를 느끼게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가 되면 발달 가업이 뭐냐면은 나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인데 난 이런 사람이다잖아요. 난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게 자아 개념인데 그때는 확립이 되는 시기고요. 이거의 시작이 어디에서? 네, 초등 시기에, 유아기의 정서 톤이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님이 들은 말들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좀 밝은 정서 톤으로 우리 아이 정서 인지를 잘 발달시켜주고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교과 공부를 해내야 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이 많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좌절 많을 때, 아이가 뭔가 결과가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90점을 바랬는데 나름 좀 했는데 70점이 나왔어요. 그럼 엄마가 먼저 속상하시면 대화를 못 해요. 엄마가 먼저 열받거나 막 가슴이 무너지고 있으면 이때는 대화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 대화하시면 안 돼요. 힘이 훨씬 더 센 사람이 힘 약한 아이하고 내가 속상할 때 대화하면 이건 화풀이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라서 그냥 점수 보고 아유 너도 속상했겠다 그런 식으로 아이가 너가 문제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걸 정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사춘기 어렵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벌써부터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는 어떡하죠라고 한다면은요 관계를 보셔야 돼요. 관계가 편안하면 엄마가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라고 하면은 알았어 나도 생각해볼게. 이 정도 대화는 되게 잘하는 대화예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가 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자체는 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발달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독립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공간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딸깍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쾅하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딸깍하고 잘 닫고 들어갔는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부모님이. 그렇죠. 노크 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노크는 하는데 그랬는데 노크하고 아 잠깐만 아니 지금 들어오지 마 했는데도 벌컥 열고 들어가세요. 노크했어? 이러고 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잠그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요. 따고 이제 아주 못 잠그게 하려고 잠금 장치를 고장을 내시거나 저는 문고리를 바꿔낀 분도 봤어요. 예, 문고리를 앞뒤를 바꾸거나 바꿔서. 아예 그냥 빼버려 갖고 구멍만 맞아요. 뚫려 있는 분도 계시고요. 문짝 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거는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방문 닫고 들어가는 건 지극히 발달적으로 정상이니 그거를 문제 삼지 마시고요. 아, 이제 아이를 내가 초등 때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독립된 개체로 존중해주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주고 싶은 충고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법, 심리 기법이나 대화를 쓰시잖아요. 효과가 없었던 건 자, 1단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안 통하잖아요. 그럼 그건 안 통하는 기법이에요. 그럼 그거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의 대화에서 첫 단계를 자 효과가 없었던 모든 대화법은 멈추세요예요.
근데 그럼 멈추고 뭘 해요? 그러잖아요. 멈추고 뭘 하냐면 애가 하루 종일 방에 있지는 않아요. 나와요. 밥도 먹어야 되고 심심하기도 하고. 나올 때 아이랑 뭔가 좀 웃으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청소년기 아이들 한번 웃기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크한지 애들이 진짜 시니컬한지.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대해주자. 근데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식탁 위에만 올려놔도 이게 뭐야?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들이 나와요. 역시. 약간 의외의 선물. 네. 비싸지 않아도. 예, 왜 딸아이들은 마카롱 하나 우리 몇천 원 해서 절대 안 사 먹잖아요. 근데 그렇죠. 달랑 하나만 갖다 놔도 네. 이거 반응했죠. 뭐야? 네. 어디서 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대화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널 위해서 준비했지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그날은 되게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렵지 되게 않네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크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은요, 아들은 좀 이렇게 자기가 힘과 권위가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엄마는 다 여자고 아들은 다 남자라서 저도 아들 키우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온갖 심리를 다 공부해도 딸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아들은 요만큼은 모르겠어요. 뭔가 내구조가 나와 달라서 네, 그런 근데 걸까요? 아들의 특성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뭔가 좀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성은 딸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움 청하기. 아들 이거 좀 해줘.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움 청하기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대화 기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춘기가 되어도 중학생이 되어도 아이가 되게 부실하니 제대로 못하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잔소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멀어져 버려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사실 엄마도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솔직히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아이한테 큰 소리 지른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만 네. 반성하게 되는 지금부터 아이랑 나가 우리 아이를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게 두세 번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그 한 번도 못 참아서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한테 소리를 지른 횟수는 몇 번일까요? 하루에 한 번만 따져도 1년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번 그 이상을 우리는 소리를 질렀던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나한테 방문 쾅 닫았는데 그거 한 번을 못 참아서 화를 내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요. 잘못한 게 맞았어요. 잘못한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네요. 네, 그래서 예, 그냥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건 멈춰야겠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요. 쾅 하던 소리가 줄어들어요. 딸깍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애가 안 바뀌어요 그래요. 그럴 때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될 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애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약간 약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5번, 6번 불러야지 대답했는데 그 횟수는 그대로 5번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 2-3번 부르니까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변화예요. 급진적인 변화는 없어요. 천천히. 그렇죠.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서서히 미세하게 변하는데 그래서 몇 달 지나거나 한 1년쯤 지나보면 와 진짜 우리 아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이의 변화예요. 이제 그 변화의 과정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딸이 벌써 문을 잠가요. 엄마가 같이 빨라져요. 앉아준다고 삐져갖고 엄마는 텔레비전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러면서 문을 꽝 닫고 다녔는데 네. 이제 본인도 문은 꽝 닫지 못하고 딸깍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문틈으로 종이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엄마 나랑 자줄 거야? 막 이러면서 보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직은 그래서 네, 그래 너 그럼요. 아직은 이쁘구나 막 이러는데 네, 네, 네. 근데 얘가 지금부터 이렇게 잠그면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그리고 제가 갱년기 때 분명히 아하. 싸움이 크게 일어날 거라는 걸 가능성이 있긴 있죠. 네.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문 닫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네, 뭔가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싶어요. 정말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생각 드네요. 정말 들어요. 맞아요. 네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아이가 커가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회복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의 말 공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뭐 아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행동 변화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아이들이 감정의 기복이 생길 때는요. 일단 감정을 진정시켜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제 감정도 빙산과도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속에 핵심 감정이 있고요. 대화법을 제대로 배우다 보면요. 그 핵심 감정을 읽어주라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제가 그래서 고민했던 게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중에서 그냥 속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이 뭔지 봤더니 힘들었구나. 아이고 힘들었지. 이러면은
왠지 엄마가 내 마음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정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 요새 힘들어 보여. 그러면 나 힘들었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힘들었구나라는 말이 저는 이게 되게 파워가 센 느낌의 말이구나. 그래서 핵심 감정 뭐 억울하구나, 뭐 배신감을 느꼈구나, 당황스러웠구나, 외롭구나, 슬프구나 이거 생각 안 나잖아요. 네. 그럴 때 뭔지 모르지만 힘들어 보여라고 해서 감정을 좀 진정시켜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속상한 건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왜라는 이 좋은 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워낙 비난할 때, 혼날 때 많이 들어서 왜라고 하면 이제 겁먹어요. 그냥 너가 이렇게 한 건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동생 때렸어. 그래서 잠깐만 너 뭔가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마음이. 근데 너 동생 때린 건 이유가 있지. 이유 좀 말해줄래? 이러면요 엄마가 내 마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니까 한 10분이면 끝낼 걸 1시간째 붙들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뭐해가 아니라 아이고 너 숙제가 힘든가 보다. 뭐가 힘든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이렇게 하는. 그러면 행동 바뀌어요. 되게 기억나는 대답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아이 대답이었어.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엄마가 제발 집중해서 하라는 말 좀 하지 말래. 빨리 하라는 말 좀 하지 말아달라가 도움이에요. 엄마가 그런 말 하면은 더 집중 안 되고 더 하기 싫은 마음만 든단 말이에요 라고 애가 말했어요. 우리 딸일까요? 그 아이는? 그렇죠. 저는 이 말 잘하는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정말 모든 아이의 마음을 정말 딱 대변해 준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라고 한 말이 아이 마음속에서는 그런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면 조금 멈추기가 잘 되세요. 우리가 이 잔소리 같은 말이 멈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멈춰져요. 사실 이 말을 되게 자주 하는 순간이 또 있어요. 밥 먹을 때. 빨리 먹어라. 그렇지. 집중해서 먹어라. 그렇지. 밥 먹을 때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어떻게 멈출까요? 밥 먹을 때. 애기 밥 먹을 때. 2시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밥 먹는 게 즐겁다라고 느끼게 해주셔야죠. 제가 커온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됐다 네네. 그랬잖아요. 제가 먹으면 엄마, 이모, 이렇게 고모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네네. 항상 그런 분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수기는 먹는 게 참 복스럽기도 하지. 참 맛있게 먹어. 네. 나도 먹기 싫었는데 너가 먹는 걸 보니까 나도 먹고 싶어지네. 이러면서 제가 먹는 걸 항상 지지를 받아서 항상 열심히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먹는 행위가 네네네. 내가 참 잘하고 있는 거구나. 네. 또 먹으니까 참 맛있구나를 느끼게 해주셔야지. 똑바로 먹어, 꼭꼭 씹어 먹어, 네. 빨리 먹어는 이게 힘든 숙제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네. 거죠. 많은 걸 배우고 가요, 진짜. 저는 계속 반성문을 네. 쓰고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모든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예, 의도가 있다. 있죠. 말과 행동에는 네, 네, 그런 네. 의도가 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네. 자기 친구 물건을 말없이 가져왔을 경우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네. 의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자 가져왔어요. 왜 갖고 오고 싶었을까요? 갖고 싶어서, 네, 네, 놀고 그렇죠. 싶어서. 네. 그래서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이 바람은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재밌게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데 이거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사회성이 아직 발달이 덜 됐을 수 있고요. 자기 표현하는 게 덜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재밌게 놀고 싶었구나가 긍정적 의도예요. 얼마나 너 재밌게 노는 게 중요했구나. 근데 이걸로 딱 놀고 싶었어. 아유 엄마가 그걸 몰랐네. 이렇게 좀 읽어주면은 이제 애도 막 나 놀고 싶어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 못했던 거야. 근데 말 못한 이유도 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혼날까봐 걱정했어. 혹은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걱정됐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면은 이제 아예 마음이 이렇게 뭔가 꽉 차 있던 게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고 진정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내 마음 다 알아줬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근데 다음에도 너가 또 보다 보면 이렇게 갖고 오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땐 아이가 말 표현은 되게 힘든 거예요. 엄마 나 이거 갖고 가고 싶어 이 말 못 하잖아요. 그럴 땐 신호를 줘.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너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이거 하고 싶구나. 이거 표현해줘서 고마워. 이거 신호 보내는 것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이제 하면은 아이가 이제 점점 내가 표현해도 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빌려갈 수 있어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막 참는. 그래서 이제 조절력이 키워지는 거죠. 네. 갈 길 먼 저는 참 오늘도 고민과 반성과 그런 네, 시간을 네. 보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시간과 희생을 먹고 자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일도 하고 그렇죠. 아이 네, 키우니까 네. 사실 네. 너무 어렵고 또 육아 이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데 참 이 엄마들이 그쵸. 예, 멀티를 정말 너무 많은 걸 잘하는 맞아요. 달인들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엄마들 오늘도 이제 이 우리 수기 언니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하는 우리 엄마들한테 좀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신지. 네. 아이 키우는 시간이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 또한 이제 느꼈던 감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발달 과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기에 이 30대 중반부터 한 50대 중반까지 우리 시기의 발달 과업은 뭘까요? 그게 심리학자는 생산성이라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일, 사회적으로 이렇게 건설적인 일을 네, 하잖아요. 네, 네. 사회 속에서 성취를 얻는 일, 그리고 또 창조적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갖게 되고요. 네. 그거를 못하게 되면 침체감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 키우는 생산적인 일을 모든 부모님, 엄마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회적 경력은 단절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엄마라는 스펙만큼 강력한 스펙은 없다고 생각돼요. 네. 저는 또 하는 일이 아이들 네. 심리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제게 엄마 경력이 여기 얼마나 큰 기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멀티가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다른 무슨 일을 해도요. 그 멀티 능력은 이미 개발된 거기 때문에 안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나중에 일을 한다 해도요, 되게 거기서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전 눈부시게 발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이제 엄마의 힐링은요, 우리가 왜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정서를 돌보는 힐링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생산성의 시기에는요, 정서 돌봄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 내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진정한 힐링이 돼요.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잘 자라줘야지 힐링이 돼요. 나만 잘 된다고 아이가 안 좋으면 이 모든 게 또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가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이 아이가 잘 균형 발달할 수 있게끔 속도가 친구보다 느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의 굉장히 발달이 느린 아이였지만 되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정들이 이 아이를 되게 잘 성장하게 시킨 것 같으니 절대 주변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면서 좀 힐링하시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약간 실력을 좀 높인다거나 새롭게 배워가는 것들을 하나씩 하신다면 진정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